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울증, 자존감 바닥, 운명론, 비관론, 온갖 부정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늘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외부 환경과 타인들 속에서 무기력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저 멀리 하늘 높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제 자신은 흙수저에 가진 것도 없고 특출난 능력도 없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도가 없으면 실패도 없고 실패가 없으면 수모도 없다. 따라서 이 세계에서 자존심은 전적으로 자신이 무엇이 되도록 또 무슨 일을 하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이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자기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실제 성취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 사실 제일 간단한 건 말이죠. 바로 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타협해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제 꿈과 이상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한 번뿐인 인생 단 한순간이라도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골치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답이 없었고 변해야 하거든요. 나의 근본을 바꿔야 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의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바로 독서. 그래서 책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독서를 통해 자신이 변했다고 하니까요. 나처럼 구제불능인 사람도 독서를 통해 변하는 게 가능할지 궁금했어요. 속는 셈 치고 열심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호기심, 절박함, 한편의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나만의 다독 프로젝트, 나만의 독서 여행. 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8월 말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100권을 읽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100권을 집중해서 읽는 동안 저는 무엇이 변했을까요? 첫 번째,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목표를 조금씩 달성해 나가면서 제 한계를 깨트릴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 5권 읽는 것도 버거운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 달에 10권은 도대체 어떻게 읽냐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머리를 쥐어짰고 눈알이 빠질 뻔했죠. 심지어 막달에는 24권까지 읽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한계라고 결정지었던 독서량이 절대 제 한계가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저는 제 스스로의 능력치를 후려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해보지도 않고서. 독서 말고도 그렇게 한계치를 정해버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 두 번째, 제 분수를 깨닫게 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힌트를 살짝 얻은 것 같습니다. 원래도 내 스스로가 부족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심각하게 좁은 견해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았구나 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몰랐기에 놓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수많은 기회들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치열한 독서의 과정이 아주 조금씩 마인드를 바꾸는 정신 개조의 과정입니다. 다독을 통해서 평범한 내 생각에서 벗어나 한층 높은 생각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고 핑계를 많이 대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그런데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독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저는 줄곧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기도 했어요. 잠시나마 현실을 도피하면서 낄낄거리다가 다가올 현실 앞에서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런 활동들이죠. 이런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켰을 때 무조건 이북 앱을 실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차피 현실을 도피할 거라면 의미 있게 도피하죠. 그렇게 의식적인 독서를 하다 보니 자칫하면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지식과 사유로 채우는 보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흩어지는 자투리 시간을 모으니까 그 시간만으로도 한 달에 최소 5권 이상은 읽을 수 있더라고요. 이쯤에서 말하고 싶은 게 저는 절대 북튜버가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할 것이 독서 자체가 절대로 제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평균보다 독서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원래부터 책벌레는 아니었고 독서보다는 TV 보거나 게임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솔직히 그게 더 재밌지 않나요? 아무튼 독서는 수단이고 다독의 목표는 의식의 변화, 지식의 증대, 그리하여 행동이 변하고 궁극적으로는 인생이 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얼마나 어려운 책을 읽었는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독서라는 수단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그것을 몸소 증명해보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 보시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면 도전해보시고, 아니다, 이 정도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없는 것 같다 싶으면은 거르시면 됩니다. 이게 모두에게 맞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1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500권, 1000권, 10,000권 넘을 때까지 쭉 도전할 예정입니다. 100권 정도 읽었을 때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아직 이 정도로는 좀 약해요, 사실. 생각보다 와, 내가 막 똑똑해졌다, 이런 느낌이 든다거나 책 읽는 속도가 확 높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면 됐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읽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의 시작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바로 100권 이후부터 오더라고요. 200권까지 읽었을 때는 드디어 저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생 다독 프로젝트 2번째 이야기도 꼭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함께 일상 속의 작은 도전, 그로 인한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시고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